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처음에 씨앗이 그 마지막 결과물인 열매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깨닫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얼마나 순수하냐에 따라 그의 깨달음의 성취 여부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을 수행하는 동안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취미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다지 절실하진 않고 단지 고상한 취미 정도로 알면 좋지 않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도심의 뿌리가 얕으므로 반드시 공부가 깊어질수록 나중에 에고가 견디기 힘들어하게 되고 마장도 높아져서 결국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머리로 알고만 있지 가슴으로 완전히 되지는 못하는 아르마리의 경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실 도피 한탕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머리는 좋지만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슬픈 과거나 심지어는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이 현실에서 부족한 것을 깨달음 한 방으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혹은 사람들 위해 존경받으며 군림하면서 그들을 제 마음대로 부리려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한 에고가 작동하여 사이비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욕심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깨달음을 국회의원 같은 신분 상승의 증서같이 여기고 욕심을 냅니다. 높은 벼슬을 하려는 사람의 욕심과 다를 바가 없어 그 마음이 자기만을 위하는 아상이 그득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하는 욕심이 마음 공부하는 원동력이니 그저 조급하기만 할 뿐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기과시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얼마나 마음 공부에 대해 잘 알고 말하느냐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정말로 깨달음의 향기가 그윽한 사람으로 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호기심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호기심을 채우려고 깨달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끈기가 없고 그냥 호기심이 발동하면 하고 아니면 또 잊고 지냅니다. 그저 머리로 알기만 할 뿐이지 절대로 자기를 버리거나 바꾸려 들지는 않습니다. 근본이 호기심이므로 그 호기심을 충족하는 선까지만 공부하지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진실한 구도자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합니다. 허무가 있다면 허무를 넘어서는 영원한 실상의 진리도 있을 것이라는 지혜로운 통찰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즉,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공부합니다.
이상으로 6가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주는 사탕 하나에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면 눈앞에 사탕이 있어도 마다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이는 눈앞에 돈 버는 일이나 세상에 쾌락이 펼쳐져 있어도 그것이 인생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족 조건은 아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란 통찰을 합니다. 이렇게 초발심 때부터 깊게 생각하고 큰 뜻을 세워야만 비로소 더 크고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뿌리 깊고 튼튼한 깨달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